네,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방송 5%고요. 지금 시각은 7시 55분이에요. 자, 곧 8시부터 우리나라 넥스트레이드장이 열릴 텐데 아마 변동성이 되게 많이 클 겁니다. 어제 장 마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것저것 좀 피곤한 날이긴 했어요. 볼 게 많아서. 근데 지금 일본발 또 그린랜드 관세발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 스윙 차원에서 우리 시장을 전체로 항상 시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항상 시장이 중요한 가운데서 이제는 네 가지랑 매크로랑 뭐 시장 금융 다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 빅스윙 포트 기준에서는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분명히 많이 흔들 거예요. 우리나라 특징이 계속 모멘텀 단기징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준을 잡으시면서 아침 시황을 좀 보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2% 넘게 떨어졌어요. 지금 셀 아메리카냐, 뭐 셀 US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항상 언론 같은 제목들은 조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자산들이 올해 들어 좀 약했고 작년 말부터 그런 흐름도 좀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M7들 있죠. 애플, 뭐 엔비디아, 아마존 좀 낮다 하더라도 어제 다른 것들보다 M7들이 제일 많이 빠졌고 뒤에 그 나스닥에 좀 많이 떨어졌겠죠. 2점 한 몇 프로 떨어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미국 국채들이 트럼프와 베센터가 제일 신경 쓸 수 있는 미국 국채들에 대해 매각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프 다 보여드리겠지만 10년물 금리가 4.29, 4.3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예요. 약간 단기 변동성이 많이 집중되고 있죠. 자, 이유는 지금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그린랜드발 관세전, 트럼프와 미국이 작년 NSS부터 약간 유럽을 쩌리치고 하면서 예전에 동맹관계 많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 유럽이 좀 크게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 덴마크가 지금 그린란드의 당사국이죠. 덴마크가 미국제 갖고 있는 거를 전량 팔겠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뭐 몇십억 달러 정도 보던데 어쨌든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유럽 쪽으로 전체가 또 확장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며칠 말씀드렸던 유럽이 들고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계속 유럽을 때리는 가운데 관세를 압박을 했잖아요. 자, 프랑스 와인들 뭐 이런 것들도 200% 관세를 떼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계속 압박 수위를 거쳐가는 가운데서 유럽들의 이런 공격 카드가 나왔습니다. 1월 말까지 덴마크가 다 판다고 했는데 뭐 규모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확장이 될지 봐야 되고 실제로 유럽에 대한 미국 채국채나 증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규모를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10조 불 구조적으로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중국 다음에 일본 다음에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유럽이지만 뭐 그거는 카드지 뭐 실제로 활용될 확률은 저는 낮다 보고요. 어쨌든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 오늘 되겠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정상들 만나면서 약간 협상 가능성을 보고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아침에 나오긴 했지만 저 어제 마감 시간에 말씀은 안 드리긴 했는데 다카이치가 지금 지지율이 77% 된다 했습니다. 뭐 중국에 두드려 맞는 것 때문에 반사이 얻었는 건 뭐냐면 상당히 강한 자기 지지율을 얻었고 계속 긴가민가 했던 그 자민당이 자민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게 과반이 되느냐 마느냐 그걸 확실하게 수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좀 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정부 그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소비세 지금 8%거든요. 그걸 0%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지지율 수성을 노렸는데 올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 너무 무리한 정책 같은데 너네 돈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그렇게 계속 그 정부 국채를 찍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일본 국채가 계속 올랐습니다. 사실 다까지 되고 올라갔는데 이 장기금리 보잖아요. 이게 4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4.2%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이게 사상 최고로다 보니까 미국, 일본이 안 그래도 지금 GDP 대비 재정부채가 250%까지 되는데 그 큰 부담이 사실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도 안 겪어본 건 아니야. 우리가 다 겪어본 일인데 그게 자꾸 이제 다시 한번 또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죠. 엔화도 엔화 괜찮습니다. 엔화가 좀 괜찮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일본이 가장 투자를 오래 했고 수십 년간 왔다음에 부인 들고 있었던 미국 국채나 특히 미국의 M7 쪽에 돈을 파는 거 아닌가? 왜 미국 재정, 일본 재정이 불안하게 되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 금융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재정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은 근데 다카이치가 한번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물론 자기가 지금 지지율 좋겠지만 이 소비세 이게 너무 무리했다. 약간 물러설 수도 있고 미국과 일본 간의 흐름들이 되게 면밀하게 오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으로 지금 피해 증가되면서 이게 재작년이죠, 뭘죠? 2028년에 24년에 엔캐리발 급락이 왔을 때 어땠죠? 엔캐리발 급락이 왔을 때
이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이클 봤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미국 M7들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왜? 제일 많이 샀었고 제일 많이 모아뒀기 때문에. 그때 사실 우리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루에 뭐 200포인트 15%씩 떨어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 변동이 많아요. 그때 비판적인 말 중에 야 한국 왜 저래 떨어지냐? 일본 그 오랫동안 한 것도 없는데 일본에 대한 뭐 일본이 우리나라 투자한 게도 없거든요. 그러면 보면서 일단 이름을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우리 작년에 계속 얘기 드렸던 트럼프가 약간 공격적이고 정책적인 실수를 하면서 강경파들의 뒤에 어떤 드럼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벤트 드리븐 좀 빠졌다. 작년 4월 그 다음 2024년에 엔캐리발 급락이 이 두 개와 함께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합쳐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하시고,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와 유럽이 또 협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당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겠네,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는 합쳐졌기 때문에 야 이거는 중장기적인 문제야. 일본 엔캐리 자금들이나 얘들이 미국에서 돈 빼면 어떡할 거야. 이 부분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약간 정책적으로 미일 관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작년부터 얘기드렸던 트럼프가 너무 강경하다. 미국의 큰 뜻은 알고 얼마나 힘의 정치를 만들 건지는 알겠지만 너무 강경파와 함께 지금 정책적인 미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보스 포럼에서 한 개씩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변동성이 가장 고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약간 외교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1일까지 관세를 때린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내일이 가장 큰 어떤 변동과 고비가 되지 않을까. 뭐 시장에서도 보는 게 있어요. 저도 말씀을 그래 드리고 있지만 물론 약간 제가 긍정적 면이 있지만 트럼프가 또 탁구할 거야. 4월달까지 그런 흐름 바라지는 않을 거고, 옆에서 지금 열심히 꼼꼼하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베센트도 야 지금 나오는 것들이 너무 작년 4월 같이 금융 자본들이 너무 민감한데 너무 과민 반응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11월 선거의 여론과 지지율 다 반대예요. 너무 지금 트럼프 심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약간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고 확률이 저는 높다 봅니다. 아직까지는 동맹이잖아. 유럽하고는. 그죠? 어쨌든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강강약약이죠. 약해요. 아마 미국이 좋다 하더라도 트럼프 힘이나 이런 데만 너무 베팅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약해졌습니다. 아마 미국이라도 약해진 거는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 얘기 드렸던 미국에서 돈을 빠져서 딴 데로 분산하는 차원에서 M7 주식들과 국채금리가, 오히려 국채금리가 예전에 위기 터졌을 때 있죠. 그때는 떨어져요. 왜? 안전자산이니까. 매수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24년, 25년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졌어요. 미국 주식 사면서. 그럼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트럼프 베센트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고 M7 주식과 함께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인식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잡한 게 또 있죠. 관세 대법 판결 때문에 더 불뚝거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건 시장의 가장 기준입니다. 시장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지금 나스닥이 떨어졌어요. 주가 더 떨어져서 2% 빠졌는데 제가 봅니다. 강강약약 측면에서 가장 변동이 있고 민감한 게 증시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 같은 데서 2% 떨어졌죠. 물론 러셀이 덜 떨어졌어요. 러셀은 1%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장이 살아있었고 전체적으로 왕창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유럽은 1.5% 떨어졌습니다. 좀 같이 보지만 좀 덜 떨어졌고, 아시아로 오게 되면 어제 근래 우리나라 대만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1%대까지 낙폭이 더 줄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가장 기준보는 10년물은 4.29 올라 있지만 빅스도 방금 봤지만 추가로 더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서 일단은 보고 있는 약간 협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겠죠. 트럼프 신경같이.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나스닥 2.9, 러셀이 약간 덜 떨어졌던 그런 분위기고요. 대신에 섹터별로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지금 가장 대상이 되고 가장 많이 올랐고 약한 모습 보였던 M7들, 애플부터 다른 것들이 추가적으로 2에서 5%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넷플릭스도 실적 나왔어요. 워너브로스 또 인수자금 때문에 5% 더 빠지고 약간 이런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계속 얘기 드리고 제일 강하게 보고 있는 슈퍼 반도체, 어제 같은 날에도 마이크론 올랐습니다. 자, 마이크론 올라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고 샌디스크도 올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흔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신에 좀 옮겨갈 수 있는 은행이나 소비자 같은 것들이 괜찮았던, 은행이 좀 떨어져 괜찮았던 부분에 있고, 우리가 꾸준히 따로 챙기고 있는 헬스케어,
지금 JP모간 헬스케어 아직 하고 좀 끝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죠. 내일인가 아마 존슨앤존슨이 또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경기 방어주로 역할을 했는지 제로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헬스케어도 괜찮았습니다. 자, 방금 말했던 10년물 국채 달러 같은 게 오히려 약세예요. 예, 미국 자체에서 지금 안전자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에 대한 영향이겠지만 꾸준하게 좀 약하게 돈이 좀 빠지는 흐름을 좀 보고 있는, 물론 근본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 정말 근본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올해 트럼프라든지 미일 관계 협력이 좀 저는 살아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라 보고요. 자, 유가가 좀 올랐죠.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당장은 아니잖아. 그린란드나 일본이. 중국이 보시면 작년 4분기와 작년 1년 동안 4.5, 5%대 성장률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괜찮아지겠는데 소비 괜찮게 보면서 유가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장 강한 대상성 우리나라 국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침에 좀 껴놨는데 당연히 흔들 거예요. 어제도 막 흔들고 주도 막 빠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개인들 단타 변동성이 많은 시기겠지만 우리나라 항상 모멘텀과 변동이 큽니다. 급하게 움직이세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고 단타 치실 거 아니니까. 자, 지금 넥스트레이드 어제 많이 빠졌어요. 어제 그리고 이제 답변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자, 키움증권에서 워낙 대인들 많이 쓰는 키움증권에서 약간 전사 노류가 있었던 영향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 나왔대 주문이. 우장창 다 떨어졌잖아요. 보니 6% 10%씩 빠지던데 마판에 좀 땡겨놨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그린란드와 일본 관련 문제가 터진 거야. 어쨌든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우리 사행제 기준으로 여전히 홀딩이 저는 좋다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현금 비중 10% 기준은 계속 가져가요. 자, 이번 주에 다보스 포럼과 미일 관계를 보면서 정치, 외교, 금융, 매크로 다 챙기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보면서 변화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기준 볼게요. 우리 반도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출렁거려 3전 한익이 왔다 갔다 해 1630 지수 5천선 가다 분명히 걸리긴 했죠. 어쨌든 걸리긴 했는데 흔들려도 우리 투자 기준을 잡으세요. 홀딩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또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봐요. 자, 대신에 많이 쏠렸고 단기로 약간 쏠림이 있었던 로봇과 현대차 흔들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30% 팔아놨습니다. 전 잘했다 보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변동 주더라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매물 나오면서 많이 변동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흔들더라도 잘 보유하시고 남은 것들은. 자, 문제는 또 엎쳤는데 알테오전 에러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분분합니다. 이 조단위는 아닌 게 맞는 것 같아. 그 약간 와전되면서 4,200불 되는 그 규모를 GSK가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거를 뜯다 보면 단순하게 조단이 아니네, 작은 애 언제 나오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이든 다른 에러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5천 비전에 1000스닥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코스닥이 워낙 변동이나 개인 수급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견디시게 되면 바이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종목장 내에서 모멘텀과 우리나라 정책의 기대, 특히 수급은 계속 저는 넘어온다 봐요. 어제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정책이 우리나라 주식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1, 2월 달에 집중할 거라 저는 보고 있죠. 자, 우주정권 얘들도 뭐 출렁거리겠지만 변동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사람 성향마다 다를 거예요. 투자 성향마다. 야, 추가 그래도 현금 확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물론 정말 불안한 분들은 조금 잔디깎게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느끼는 스타일상 여전히 하락시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 봐요. 뭐 그걸 공식적으로 할지 개인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동성을 조금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안 흔들며 간 적이 있었습니까? 오래되신 분 다 아시겠지만 작년 4월이든 25%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24년 8월 때 엔켈이 터졌을 때 하루에 15%씩 빠졌습니다. 지수가. 그런 거 흔들리는 것도 견디시고 나면 바닥 잡을 수 있고 또 반등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올해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 다 중요한 할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지금은 박살날 때는 아니다. 변동성을 좀 견디자. 우리 포트 기준으로 가장 강하고 가장 강한 우리나라 국가와 섹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한번 크게 정리하고 되게 흔들겠지만 제가 면밀하게 며칠 동안 나올 수 있겠지만 변동성을 잘 대응할게요. 올해 큰 그림 그리시면서 요 정도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